달려라 할머니의 옛날 이야기. 오늘은 정승이 된 머슴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야기 할머니예요. 먼 옛날 경상남도 상주 땅에 부자 양반이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벼슬 없는 양반도 양반이라고 행세를 하고 동네 사람 모두 비웃었어요. 오호, 어찌하면 벼슬 한 자리를 얻을꼬. 벼슬 한 자리 얻어보기를 일구월심 소원이었어요. 이리 생각 저리 생각하다가 어느 날 옳거니 3대 독자 아들을 서당에 보내 글공부를 시켜 벼슬 자리에 오르게 되면 생각만 해도 기뻤어요. 그날부터 3대 독자 아들은 서당에 가 글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밥을 얻어먹는 거지가 아이고 배고파. 문전에 나와서 와서 밥 좀 주세요. 밥 한 술만 주세요. 걸뱅이가 배가 고파 밥 한 술을 달라고 얻어먹으러 왔어요. 호호, 누가 왔는고? 부자 양반이 나와 보니 측은지심이 들어서 부자 양반은 하얀 쌀밥을 한 그릇 주었어요. 콜뱅이는 쌀밥을 보자 허겁지겁 먹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난 걸뱅이가 어르신 배가 부르니 밥값을 해야 되겠지요. 어르신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르신이 허허 참 귀한 말이로구나. 밥값을 한다. 그러면 이 일을 좀 해보겠느냐. 그리고 어르신은 안에 들어가셔서 절구통에 나락을 찌라고 갖다 주셨어요. 이거를 해보겠느냐. 예. 걸뱅이는 밥값을 한다고 절구에 나락을 찢기 시작했어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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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찍고 찍다가 오, 어르신 이만큼 찌면 되겠습니까? 하고 이어주었더니 어르신이 허허 일을 참 곧잘 하는구나. 잘했다. 그리고 어르신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인고? 예,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 귀동이라고 했지만 부모님 돌아가시고는 돌쇠라고 합니다. 허허, 그러냐? 그런데 그 네 주머니에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고 부자 양반이 물어봤어요.
그때 이것은 저의 어머님이 저에게 유언하신 글이옵니다. 호호, 참으로 귀한 글이로구나. 하느님이 보고 계신다. 부자 양반은 걸뱅이 주머니에 어머님의 유언장을 넣고 다니는 걸 보고 마음이 감동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쇠야, 오늘부터 우리 집 머슴으로 사는 게 어떠냐? 걸뱅이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고맙습니다요. 그리고 돌쇠는 그날부터 부자 양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그 후 돌쇠는 부지런히 일을 했고 부자 양반집 아들은 부지런히 글 공부를 했어요. 어느덧 8년이 됐어요. 부자 양반은 아들을 불러 아들아, 이제 8년이나 공부를 했으니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해라. 그리고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한양에 가 과거 시험을 보라고 명령하셔서 아들이 하고 가는데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도련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돌쇠는 나귀를 끌고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데 얼마쯤 가다가 도련님이 돌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길거리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이렇게 무엇을 놓고 팔았어요. 그거는 다름 아닌 시루떡을 팔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돌쇠에게 돌쇠야, 저기 김이 무럭무럭 나는 떡 하나 사오너라. 돌쇠는 떡을 사가지고 도련님한테로 오면서 떡을 뒤져 가고 왔어요. 도련님이 말했어요. 돌쇠야, 떡을 왜 그렇게 뒤져버리고 오느냐? 돌쇠가 말했어요. 떡이 식을까봐 허리춤에 넣고 왔더니 혹시 이가 들어갔나 싶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에이, 더러워서 그거 어디 먹겠느냐? 너나 먹어라. 돌쇠는 도련님이 안 잡수는 떡을 품에 안고 와서 이가 들어갔을까봐 살펴보았는데 돌쇠가 다 먹었어요. 떡을 먹고 또 한참을 가는 것이었어요. 도련님이 나귀를 타고 나귀를 끌고 한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이번에는 팥죽을 팔고 있었어요. 도련님은 다시 시장기가 들어서 돌쇠야,
저기 가서 팥죽 한 그릇을 사오너라. 예, 이 양반 체면에 내가 팥죽을 사러 갈 수도 없고, 돌쇠는 팥죽을 사가지고 오다가 손으로 다 휘휘 졌어요. 도련님이 팥죽을 왜 그렇게 손가락으로 저으면서 오느냐? 예, 지난밤 감기비가 있었는데 콧물이 한 방울 떨어져서 그걸 찾고 있었습니다. 애기, 더러워서 그 팥죽을 먹겠느냐? 너나 다 먹어라. 도련님이 화가 나셨어요. 돌쇠는 이제 팥죽을 또 다 먹었어요. 다 먹고, 도련님은 배가 고팠어요. 이제 돌쇠는 도련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한양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이고 힘들어. 와, 돌쇠는 말을 몰고 가고 도련님은 말을 타고 가는데 이만큼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도련님이 생각을 했어요. 호호, 내가 돌쇠를 데리고 한양을 가다 보면 배가 고파서 도저히 갈 수가 없겠구나. 양반 체면에 내가 사 먹을 수도 없고. 그리하여 도련님은 생각했어요. 돌쇠야, 예, 내가 혼자 가서 과거 시험을 치를 테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님 일이나 도와드려라. 그리고 도련님은 혼자 과거를 보러 가셨어요. 과거를 보러 가셨는데 돌쇠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아이고, 집에 가서 주인 어른한테 뭐라고 여쭐고 걱정이 많이 됐어요. 흘러가는 물을 보고 앉아서 어찌해야 좋을꼬. 물을 보고 앉아서 이리 굽니 저리 굽니 하는데, 그때 스님이 이렇게 산속에서 나오셨어요. 호호, 이 물을 건너가려면 벗은발을 벗어야 될 터인데, 벗은발을 벗으려고 앉아 계시는데 그때 돌쇠가 쫓아갔어요. 도련님, 스님, 제가 업어서 물을 건너드릴 테니 제 청 하나 들어주세요. 그러자 스님은 말씀하셨어요. 오냐, 무슨 청인지 몰라도 내가 네 청을 들어주마. 나를 업어서 강만 건너준다면. 예. 그래서 스님은 걸뱅이하고 막내딸하고는 혼사를 치렀어요. 이렇게 혼사를 치르고 작은 집에 살림을 냈어요. 이 집에 딸하고 돌쇠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양반은 아들 오기만 기다렸어요. 이제나 저제나 하루 이틀 사흘 날마다 아들이 벼슬에서 오기만을 기다리고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왔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아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벼슬자리에 올랐다 했는데 혹시 암행어사 벼슬을 받았느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들은 말했어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과거 시험에 떨어져서 걸어오다 보니 당나귀도 노잣돈으로 팔아먹고 이렇게 골뱅이가 돼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한테 사죄했어요. 부자 양반은 노발대발했어요. 여봐라, 돌쇠야, 어서 나오너라. 네가 지금까지 다 거짓말을 했단 말이지. 부자 돌쇠가 나왔어. 돌쇠가 나왔어. 아버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벼슬자리에 올라 아버님을 가문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빌었어요.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서 3년만 공부를 하면 제가 벼슬자리에 오르겠사오니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빌자 딸이 나왔어요.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몸에는 벌써 태기가 있습니다. 오호, 벌써 아기를 가졌다고. 석 달이 됐으니 그럴 만도 하지. 오냐, 그럼 한번 내가 믿어보마. 그래서 그때부터 돌쇠는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3년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양에 올라가 과거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 돌쇠는 한양으로 갔어요. 한양 가서 과거 시험을 치러서 합격이 됐어요. 호호. 돌쇠는 귀한 옷을 입고 여기서부터 나가는 거야. 돌쇠는 벼슬자리에 올라서 좋은 모자를 쓰고 좋은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아버님 앞에 당도했어요. 집에 돌아오자 아버님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자네가 돌아왔나. 아버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자식으로서의 벼슬을 올려드리오니. 부자 양반은 돌쇠를 보자. 오냐, 진작 네가 내 자식이었구나. 정녕 너는 내 사위였어. 그리고 정승의 자리에 오른 돌쇠는 부모님의 벼슬을 부모님께 드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옛날 이야기 옳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바르게 살아서 우리들의 사는 모든 모습은 하느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